한국말을 못 알아듣느냐는 모욕적인 폭언이 국민의힘 윤리위 소명 자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의 비당권파, 소관외교용 징계 총극과 이진숙의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이중잣대의 실상을 오늘 집중 취재했습니다. 고의적 역사 왜곡과 편향된 역사관을 자백하라. 뉴라이트 극우 인사의 성향을 알고도 고의로 국회에 팔을 깔아준 것을 자백하라. 여야 모두의 경고를 무시한 응분의 대가로 제명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라. 오늘 5.18 단체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항의 방문해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사퇴와 공식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재조명, 학술 행사라는 명분 아래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막말들이 나왔던 자리. 이를 개최한 이 의원은 오히려 기자회견을 열어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제도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청년들도 이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공자들 역시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조차 책임당원 3,700여 명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당 지도부는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반면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등 비당권파 의원들은 각각 저마다의 이유로 윤리위 징계 심의에 들어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면 이진숙 의원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징계 검토하지 않는 입장 내놨는데 얘기가 학술 행사였고 이진숙 의원이 행사에 나온 발언들이 본인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 설명 약간 좀 납득은 가지 않았는데 지금 책임당원 3,000명 넘게 지금 최고 수준 징계 요청했고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당 내에서도 좀 갈리더라고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는 징계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 오늘 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뭐 징계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박수민 의원도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좀 당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더라고요. 학술회의라고 했지만 좀 부적절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원내대표가 그 행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안의 그 폭발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지금 우리가 봤던 일이 벌어질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질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논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니 왜 5.18 유공자 중에서 5.18 유공자 아닌 사람들도 혹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것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것을 정치 행사로 하게 되면 이 정치적인 목표에 의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이제 표창원 전 의원이 그 누드화,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를 그 국회에서 전시화를 했었다고 그 누드 그림 막 합성해갖고. 근데 그걸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6개월 정도 징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저 원내대표의 어떤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표, 뚜렷한 목표에 의해서 이걸 가져온 거기 때문에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징계를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윤리위라는 게 완전히 그냥 그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전혀 그 문제 삼지 않고 그다음에 나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 삼는다라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면 조광한 최고도 그 다른 중진 의원들한테 기자들 앞에서 쌍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막 조롱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게 다 보도가 됐지만 그 문제 안 삼잖아요. 그리고 무슨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4선 시장인데 뭐 했느냐라고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서 민주당이 그걸 받아갖고 공격하고 했는데도 그 문제 안 삼습니다. 박민영 씨가 그 우리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장애를 갖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도 그거 문제 안 삼아요. 장해찬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그냥 덮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 전혀 안 삼을 거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거는 그렇게 되면 그 정당성이라든가 공정, 형평성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 본인에 대한 책임으로 다 돌아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니 당장 오늘 오후에 윤리위가 그 조경태, 저 진종호, 서범수, 권영재 의원 소명 네. 듣는다면서요. 네, 그러겠죠. 그런 상황인데 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윤리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이게 무슨 윤리입니까? 코에 걸면은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윤리는 윤리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선택적 윤리가 된다면은 이거는 공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는데 그 징계 조치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사실 저는 참 희한했던 게 이진숙 의원이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게 그냥 학자들의 그냥 의견만 들었을 뿐이라는데 그 장을 깔아주고 5.18이 소요 사태가 있었고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전두환이 뭐 억울했을 수도 있다. 전두환 거의 복권 토론회였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과 강령에도 나와 있어요. 5.18 정신을 개성하겠다고. 그러면은 당의 이 5.18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면 이건 해당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다 3,000명의 징계 절차를 받아들여서 검토하겠다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윤리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를 해요. 윤리의 결정을 대변인이 당 지도부에 합니까? 이건 뭡니까? 이런 윤리를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에 마음에 안 드는 조경태, 권영진 이런 분들은 징계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접수를 받지 말든지요. 당원들의 징계 접수를 반려했습니다라고 하든지요. 이런 자체에 있어서의 공당의 윤리, 국민의힘의 윤리는 더 이상 이제 판단의 그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오늘 아침에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이번 부장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현재 나온 보도로 보면 지금까지 윤리위가 내린 그러니까 윤민우 윤리위원장 산하에서 내려진 결정은 이거는 다 문제가 있는 거고 앞으로 가져갈 그 법원에 앞으로 내려질 결정들도 법원에 가면 상당히 절차적 하자를 따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윤리위원장이 이게 무슨 지금까지 내린 결정도 보면 본인이 외부하고 상의하면서 혼자 다 써서 발표해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윤리위 심판이라는 건 다 결정적 하자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윤리위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리위가 지금까지 12명 임명됐던 게 총 12명인데 그중에서 5명 남았어요. 다 못한다, 사퇴하겠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럴 때마다 그 당 대표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 넣어서 윤리위를 지금 구성해 놨잖아요. 그럼 제가 판사라면 아니 그게 무슨 윤리위냐? 그거는 무슨 당 대표의 무슨 정적 숙청 도구지 그게 무슨 윤리위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윤리위에서 내려진 결정 자체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여상원 전 판사님이시죠.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얘기도 그거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하고 있어서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장동혁 대표가 상대방 그 사람들을 막 치는 도구로 쓰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법원에 가서 만약에 줄기각을 당했을 경우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전부 다 장동혁 대표에게 몰아닥칠 거예요.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혼란에 대해 보수계의 원로인 조갑재 대기자, 신지호 전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만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의 징계를 위한 그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됐죠. 그런데 5.18 그 폄훼 논란을 일으켰던 이진숙 의원의 경우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명에 제소를 했지만 현재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제 당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이진숙 의원의 발언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저에게 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이 이미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났는데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토론자들의 의견을. 예, 자 이진숙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 후에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입장은 이진숙 의원도 행사에 나온 발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징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니? 이 부분 신지호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장동혁 당권파는 입만 열면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예. 근데 이게 당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아, 이게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검토하자. 기자들 앞에서 이 천연덕스럽게. 문제는 그러네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윤리위원회에서 예. 그 3,700명의 당원들이 이걸 긴급 사안으로 이진숙 의원 문제를 다뤄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안 다룰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장동혁 체제하의 그 윤리위는 독립기구가 아니고 그냥 하청기구죠. 하청기구. 예. 그 하청기구라는 게 어제 박성훈 그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자백을 한 거예요. 예.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오늘 이제 그 진종호 의원이 예. 3시부터 이제 예. 소명 절차인데 기피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하려고. 예. 근데 기피 신청은 당원 당규에 보면 서면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서면을 준비하려면은 기피 대상이 누구인지, 기피 대상이 누구고 기피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윤리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기피할 대상이 누구고 사유는 이렇다고 적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윤리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불과 한 2시간 전에 그건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직접 나와서 얼굴 보고 누군지 확인하고 기피해라. 거기서 그 찍어라. 기피 대상이 누군지.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그 본인들이 무슨 얼굴만 딱 보면 그 뭐 딱 다 나옵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뭐 어떤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윤민우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기피 신청은 하더라도 소명은 오늘 하라?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얼토당토 하는 얘기죠.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건 당신들 그 기피 대상자한테는 내 징계 않겠다.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데 소명은 또 하라니까 이게 어디 저 조기 축구에만도 못한 룰을 가지고 예, 공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조기 축구에까지 나왔습니다. 조 대표님. 이건 뭐 전형적인 정신병동의 사이코 드라마인데 그 출연하는 인물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선 정당에서 징계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예. 그 사안이 다 이게 징계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징계 사유가 아니고 농담한 것까지 다 지금 징계 사유로 넣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징계 사유 아닌 거는 이진숙 의원도 징계 사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거예요. 예. 이 광주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제 청춘의 일부가 광주하고 엮여 있는 사람인데 예. 할 말이 많은데 예. 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 팩트를 잘못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바로잡아야 돼요. 팩트. 예. 광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낭설도 있고 거짓말도 있었는데 예. 그걸 말하자면 공직자가 했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돼요. 그걸 안 바로잡으면 그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예.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그 평가거든요. 평가. 예. 평가를 가지고 뭐 국회의원을 징계한다는 거 이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이진숙 의원이 또 광복절에 올림픽 공원을 갔다는 거예요. 올공. 요즘은 올공이라고 불러서 올공이 뭐야? 이제 올림픽 공원입니다. 올림픽 공원에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집회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 되세요 하면서 환호를 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고 또 사실 이번에 그 5.18 관련해서 이제 모임을 만든 것도 이진숙 의원이 당내에 어떤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 지도부에도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거든요. 신지호 의원님. 그런데 이 이진숙 그 의원의 그 행동이 예. 이게 이제 징계감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 당의 그 국회의원으로서 예. 그 적절한 행동 그 범위 내에 드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사의 주요한 곳에는 이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3명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예. 건국과 호국의 이승만, 예. 산업화의 박정희, 민주화의 김영삼이거든요. 예. 그런데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직 대통령 2명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한 것은 YS죠. 김영삼 정부 예, 때예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네. 근데 5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아드님인 김현철 이사장이 예. 우리 아버지 사진 제발 떼달라. 지금 그 장동혁 그 지도부가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아버지 사진이 왜 저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당에 거기에 걸려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예. 건데. 예. 근데 오늘 이제 이진숙 의원의 그 행동이라는 게 예. 이 당이라는 게 저희 당의 당 강령에도 그게 있어요. 부마 항쟁. 예. 예. 그다음에 5.18. 예. 이걸 다 존중한다. 존중하고 계승한다. 예. 그럼 이 사람은 이 당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당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떼든지 이진숙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군요. 이 관련해서 이제 이 지도부가 미온적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장동혁 당대표는 여전히 그 올림픽공원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 국민의힘의 20명 정도와 함께 이제 올림픽공원에 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목걸이를 차고 이 전 대통령의 연설을 낭독했다. 더불어서 이 장면을 옆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장동혁이 옳았다. 이렇게 또 외치다가 하거든요. 사실 그 시간이 갈수록 뭐랄까 장동혁 대표 힘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강화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근데 것이냐. 100명 중에 5분의 1밖에 안 갔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렇죠. 예, 현역 의원 중에 그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 연설을 인용을 하던데 예. 그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김어준의 제자 아닙니까? 음모론. 특히 아니 예, 놀라운 사실은 예, 6.3 지방선거 예. 전과 후의 장동혁 대표가 다릅니다. 그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예.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그 이후는 기수가 되어버렸어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의 말하자면은 뭐라 그 표현을 우두머리? 우두머리 예, 맞다. 우두머리. 우두머리라는 이름 좋은 이름이 있네. 예. 우두머리가 되어버렸는데 예. 이때부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연설은 명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데 그 첫 문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소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요. 아주 위대한 연설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면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나 참아야 된다. 그 예. 말은 니체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면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이분은 지금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게 딱 두 마디 아닙니까? 부정선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예. 부실 관리입니다. 그렇죠. 부정선거. 예. 그다음에 전국 재선거예요. 전국 재선거는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겠다는 거거든요. 2,700만의 참정권을 무효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가능하려면은 쿠데타를 하든지 혁명을 해가지고 정권 잡아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예사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국회의원 20몇 명이 가가지고 그 일부가 장동혁이 장동혁 옳았다고 하면은 그 간 사람 명단은 다음에 2028년 공천 배제 대상에 올라야 그게 제대로 된 정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이 올공에 가서 장동혁이 옳았다. 여러분이 옳았다, 장동혁이 옳았다 그러더라고요. 올공 그 시위대한테 여러분이 옳았다, 장동혁이 옳았다. 그러니까 신동욱 본인도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거를 뭐 거기에 이제 커미트를 한 건데 예.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요. 장동혁이 6.3 선거 이후에 뭐 여기 간당간당하고 뭐가지가 예. 거의 쫓겨날 듯 하다가 이렇게 된 거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긴급 수혈을 해준 거예요. 생명 연장을 했다. 그렇죠. 그 선관위의 이런 부실 관리, 이 국민적 분노 이런 게 없었다면 장동혁이 암만 속된 말로 뭐 나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더라도 그 버티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공이 살려준 게 아니고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장동혁의 이거를 연명해 준 그거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올공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이제 자기 그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이랄까 노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20명 되니까 이분들이 독립하고 올공당 하나 창당하면 될 것 같아요. 올공당. 올림픽공원당. 네, 그래갖고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의 강령에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예. 그래서 그 뭐 교섭단체 만들 수 있잖아요. 한 20명 되면 올공당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장동혁 대표는 이분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판사. 예. 판사 출신이 법을 무시하면 그건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알면서도 그랬다. 근데 최근에 예. 이분의 말 중에서 헌법 2개를 동시에 위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게 아니고 범죄 행위로 제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범죄자라고 얘기했죠.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동훈 아니에요. 그건 확정된 사실이에요. 예. 그 가족이 쓴 겁니다. 예. 가족이 쓴 걸 한동훈 책임으로 모는 것은 헌법 제13조 연좌제 금지를 위반한 거예요. 아니 친족한 거를 친족이 잘못한 걸 한동훈 의원한테 뒤집어씌워가지고 제명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예. 범죄 행위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 그 헌법 제27조인데 그걸 위반한 겁니다. 예. 법조인이 만약 미국에서 공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당장 저 사과해야 됩니다. 닉슨 대통령이 그 비슷한 이야기 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헌법과 법에 대한 존중심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사이 그 뭐 갑자기 사진 하나 나와가지고 뭡니까 인간 지지대 예. 그 사진 나왔잖아요. 예. 인간 받침대. 인간 받침대. 저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이게 연좌제 금지라든지 무죄 추정 원칙은 유럽에서 발달한 그 인권 보호의 대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쿠데타도 있고 혁명도 있고 피도 흘리고 했다고.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이 명문화된 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발표된 인권선언입니다. 인권선언 제9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사로 무시한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공무원이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걸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밑에서 내려다보는데 안 보였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식이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고 헌법이 가장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은 보통 사람들이 기본적 인권 아닙니까?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워왔고 제가 사회부 기자로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1980년대에 전국의 사회부 기자들이 고문 문제를 집중적으로 썼다고. 그 결과로서 박종철 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온 거예요.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이 장동혁 대표는 법률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예, 우리 조 대표님이 아주 역사까지 짚으시면서 근데 아주 진지하게 말씀 주셨는데 저 견해가 예. 그 정설인 게
그 부장판사까지 지낸 또 윤리위원장 지낸 여상원 변호사가 예. 오늘 아침 그 데일리한 그 거기서 예. 한동훈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가족이 쓴 거 가지고 징계를 한 게 맞다면은 그거는 연좌제 그렇죠. 연좌제 적용이기 때문에 위헌 징계다. 예. 위헌 징계면 그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친한계 의원들의 징계 오늘도 이제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이 요즘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친한계를 향해서 복당 운동권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이분이 또 말씀을 하고 주진우 의원은 또 저는 한동훈과 같이 못 가는 관계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뭐랄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이제 부산 북갑에서 당선된 이후에 당 복귀에 대해서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뭐랄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좀 한동훈 의원을 밀어내는 그런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특히 안철수 의원은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그 중진이란 말보다 더 큰 정치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선 후보죠. 그렇죠. 예, 항상. 그러면은 이렇게 자신의 자세가 확 바뀔 때는 국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딱 보면은 한동훈에 대한 시기심 또는 라이벌 의식 감정으로 비치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또 굉장히 정치인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얼씬도 하지 말라든지 그렇죠. 복당 운동권이라는 걸 말을 지어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쌓아온 뭔가 있는데 예. 그것까지 이렇게 무너뜨린 거 아니냐 하는 굉장히 그 안타까움이 하나 있고요. 예. 주진우 의원은 이분이 그 당대 사건 한참 말씀되었을 때 본인이 나와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아주 냉철하게 설명하는 걸 제가 보고 딱 제가 머리가 정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예, 검사 출신이니까 또 그런 정리 네. 잘하겠죠. 예. 그 팩트는 안 바뀌었다고 봐요. 예. 아니 그런데 그 팩트와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때부터 입 딱 닫고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해요. 예. 그건 침묵했다.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그건 침묵의 범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예. 그게 속하는 건데 그러면서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꼭 무슨 그 이념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재 의원님. 설명이요? 그냥 본인이 아니셔서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예. 아니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 설명과 갑자기. 각주까지도 붙여야 돼요. 예. 각주까지 붙여야 될 정도인데.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은요. 자기가 중도 보수 포지션에는 한동훈도 있고 그러니까 예. 거기서 자기가 대장되기는 힘들다고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태세 전환은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도 그렇고 주진우도 그렇고 예. 사실상 포스트 장동혁을 노리는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예. 장동혁 쪽 사람들이 안철수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생경한 복당 운동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친한을 한동훈 쪽을 때리니까 조광한 이런 사람들 와 안철수 잘한다 박수 치고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장동혁이 봤을 때는 저자들은 내가 꼬꾸라질 줄 알고 내 다음에 내 지지자들을 흡수하고 자기가 대표 되려고 하는구나. 예. 또 그런 관계예요. 동상이몽이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 속으로만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지금 소명까지 진행됐으니까 향후 또 어떤 징계 절차가 진행될 거 이 부분이 또 국민의힘 향후 당내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짚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김정은 그 북한 그 국방위원장과의 사진을 막 올리고 이번엔 또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또 언급하기도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노땡큐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를 들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렸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입니다. 예, 그 계정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화, 실제 전화는 아니고 밈이겠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 Hey 도널드 하고, 그러니까 we cool, right? 우리 좋은 관계잖아, 맞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해 왔습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다라는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란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문제, 해협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돌파구로 북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그 역량 속에 한미연합훈련도 불똥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 가능할 것 같아요. 조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이거 앞으로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가 안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을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No thank you. 예.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시켰는데 이게 다 우리 국군이나 우리 국익이나 국민들한테 다 불리한 방향이에요. 그렇죠. 흘러가는 네, 방향이. 방향이. 야, 그리고 이란 핵 문제 해결하는데 당신들 안 도와주려고 하니까 나도 그런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도와줄 생각 없다는 그런 걸 또 암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미연합사의 이른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 예. 또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거 말이 정확해야 되는데 환수가 틀린 말이거든요. 연합사 전시작전권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50대 50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면은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은 연합사의 미군 사령관이 하는 거지만은 그게 한국 대통령 무시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는 옛날부터 전환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예, 예. 이거를 환수라고 하잖아요. 환수는 우리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50%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수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헤어지자는 이야기밖에 안 들으니까 이걸 자꾸 선동적 용어로 쓰고 있다고. 그 자주국방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라고요. 예. 자, 이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군 장교단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지금 김정은이는 자신만만해가지고 5만 명을 우크라이나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를 돕기 네, 위해서. 그거는 한국군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딱 대체하고 있는데 5만 명을 뺄 수 있다. 5만 명 빼도 너가 쳐들어올 수 있어? 없지. 왜? 내가 핵무기 갖고 있는데 벌써 핵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여러 가지를 합쳐보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환수, 자주국방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빨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동으로 핵미사일 방어막 만들고 특히 드론 대책 만들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공장 많이 지어도 드론 공격에 가장 취약하잖아요. 그게. 예. 거기에 대한까지 다 포함하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또 우리나라 국군의 사기도 올려주고 장교단도 쓰다듬어 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고. 예, 그리고 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한미 연합 훈련 중에 가장 그 규모가 큰 예. 이거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야외 기동 훈련인데 그렇죠. 예. 작년에 17회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14회로 3회가 줄었다 그러는데 오늘 제가 오후에 접한 좀 충격적인 기사는 그것마저도 한미가 따로따로 하기로 했다. 따로따로. 예. 미군은 미군대로,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그럼 이게 합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합훈련이 아니죠. 연합훈련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사실상 뭐 전시작전권 뭐 그 문제 전에 사실상 한미동맹이 거의 이런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또 반복이 된다면 사실상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굉장히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정말 무엇이냐. 이분이 또 워낙 쉽게 말을 했다가 또 바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긴 하나 분명한 것은 또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지시까지 나온 상황에서 뭔가 우리 안보에 분명히
문제는 없게 또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한미연합사령관이 또 우리 쪽과 또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관련한 발언을 또 진화하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도 있었긴 했기 때문에 또 국민 불안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을 면밀하게 또 관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재 대표님, 신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상식을 벗어난 윤리위 징계 총극의 전말 어떠셨습니까? 장동혁은 이런 이중잣대 편파 징계는 당장 멈추고 공정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의 국회의원 제명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